한국은 폴란드와의 대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한 후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무기를 수출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입지를 완전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불만이 가득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인데요. 현재 독일은 한국으로 인해 현지인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최근 폴란드의 K2 탱크 980대와 K9 자주포 648대, FA50 전투기 4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무려 20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한국 무기 수출액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한국 방위산업 역사에도 한 획을 그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파죽지세의 기세로 성장하자 가장 불안한 것은 독일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통일 이후 무기 수출에 관해 많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럽에서 독일이 아닌 한국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너무나 만족하고 있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외 군사 커뮤니티에는 한 독일인이 이와 관련해 글을 하나 올려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인은 한국이 유럽에 아무런 공헌을 한 적이 없는데 왜 한국의 무기를 사는지 이해 못하겠다며 분노하고 있었는데요.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이 유럽의 안보를 위해 무엇을 했어?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여도 하지 않고 있잖아. 차라리 아시아의 강국 중국이나 군사력으로 이름 높은 미국의 무기를 샀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솔직히 한국은 다른 나라에게 선전포고에서 이긴 승전국 출신도 아닌데 왜 한국의 무기를 사려는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자기중심적인 글이 아닌가 싶은데요. 재밌는 것은 글쓴이의 말에는 아무도 동조하는 외국인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폴란드인들의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한국은 유럽에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무기를 살 수 있는 거야. 독일인들이 불만을 가질 입장은 아니잖아. 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폴란드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아주 당연했습니다. 그들은 나치 악몽을 아직 잊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한국에서 많은 무기를 사갔지만 그 중에서 FA50 전투기를 사간 것에는 과거의 경험이 큰 몫을 했죠. 1938년 9월 29일 독일 뮌헨에 모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순회들은 아돌프 히틀러로부터 더 이상 영토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약소국 폴란드의 주권을 무시한 이른바 뮌헨 협정이었죠. 하지만 고작 6개월 만에 독일이 보헤미아 모라바를 직할보호령으로 슬로바키아를 독립시켜 괴뢰국으로 삼으면서 약속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이제 독일의 다음 목표가 폴란드라는 사실은 명백해졌으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는 어쩔 수 없이 영국,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군비 증강에 나서야 했습니다. 물론 당시 폴란드의 전력도 무시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침략에 150만 명을 투입할 예정인 독일군에게는 열세였어도 폴란드군 또한 10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군이었죠. 대포의 질과 양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항공 전력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독일 공군은 2,300대의 각종 최신 작전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폴란드에서도 많은 전투기들을 보유했지만 대부분 구식이었다는 점이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당시 폴란드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에서 전투기 및 폭격기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의 스피파이어가 유일했는데요. 폴란드는 다급히 구매를 타진했으나 영국은 자국을 지키기 급급했기에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폴란드는 당장 공급이 가능한 전투기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프랑스와 MS-406 전투기 120대 도입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계약을 맺은 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노르웨이 국적 화물선이 무기라는 이유로 수송을 거부하며 출항이 차일피일 미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발발했고 폴란드군을 가장 괴롭게 만든 것은 역시나 독일 공군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항전 의지를 꺾기 위해 실시한 바르샤바 공습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죠. 그렇게 폴란드의 항복으로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 전투기가 제때 도착했더라도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했다는 통탄의 눈물은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현재도 폴란드에서는 도착하지 못했던 MS-406이 두고두고 아쉬움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폴란드의 선택이 유럽이 아닌 한국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음 폴란드가 이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주변국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말이 많은 것이 FA-50 전투기였죠. F-35나 F-1,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 같은 전투기가 있는데 어째서 FA-50인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급한 전투기들이 FA-50보다 뛰어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폴란드의 상황을 보면 과거와 매우 유사합니다. 언제 전쟁의 여파가 자신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도입이 될지도 모르는 전투기들보단 한국의 전투기가 더 확실한 대안이었던 것이죠. 성능이 덜하다는 것도 기준의 차이일 뿐 실제 러시아의 침공이 있다면 본토 방어나 지상군 저지 같은 임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단순히 한국 전투기가 최고여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사는 이유와 그만큼 한국의 무기가 신뢰를 가지고 살만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이번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대규모 침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 폴란드였죠. 아마 이번 계약으로 인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전통적 강국의 무기업체들은 찔끔했을 것입니다. 사실 성능 자체도 유럽의 전투기보다 딸려서라고는 할 수 없죠. 애초에 FA-50은 경공격기이기 때문에 작전 능력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FA-50의 장점은 빠른 출격이 가능하다는 것과 뛰어난 성능임에도 유럽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무기들은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엄청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유지보수 능력이 탁월해 사지 않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독일은 폴란드에게 있어서 한국의 일본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네요. 내가 폴란드 입장이었어도 한국 무기 샀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로 독일에 살고 있는데 폴란드로 출장을 갈 때마다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 사람 엄청 싫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걸요? 러시아가 향후 폴란드를 침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폴란드의 입장에선 만약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가성비가 좋은 한국의 전투기를 사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당장 급해서 수준 떨어지는 전투기를 사는 것도 아니니까요. 전투기가 우수할수록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투기라고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질만큼 중요한 것이 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성능 좋고 가격도 저렴한 한국의 무기를 구매한 폴란드는 굉장히 현명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 독일인 정말 왜 한국 무기를 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면 질투가 나서 저러는 거야? 내가 폴란드였어도 한국 무기를 샀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는 성장할 수 없다. 한국 무기의 장점은 가격, 성능보다도 납기일을 준수한다는 점이지. 애프터 서비스 등 다양한 부대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정비에 수개월씩 걸려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